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로로쌤입니다. 자, 2021년 8월 14일 토요일 주말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지사항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제8기 회원 모집 시작합니다. 최근 옵션 만기일과 환율, 공매도 리포트 외국인 매도세의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좀 어려운 시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대응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작하자마자 1조 원 매도하면서 시작하면은 대응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시장은 흐름을 파악해야지 미래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는 이미 다음 주는 물론 그 이후 연말 그리고 내년 초 계획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작년 수익을 지키지 못하신 분들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어렵다 하시는 분들, 누가 해도 어려운 시장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 하반기 핵심 주도주 진행하고 이제 트레이딩 쪽으로 해서 좀 수익률을 좀 끌어올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쪽에 참여를 해주시면은 단기적으로 지금 어려운 시장 이 부분 극복해서 이겨내고 연말까지는 분명히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시장 그리고 좋은 종목들이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면서 상담 받으실 분들은 요 아래에 있는 이제 서비스 가입 및 상담 문의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이 커뮤니티 찾아오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지금 보고 계신 영상 하단에 PC는 이렇게 똑같이 서비스 및 상담 가입 문이 있고 모바일도 요 제목 저희 지금 제목 터치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본문이. 그래서 제일 먼저 있는 요 링크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본론으로 넘어가서 다우 지수입니다. 자, 미증시는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안정적이고 사상 최고치 계속 돌파해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테이퍼링 벤버넌키 시절에 갑자기 나왔을 때도 잠깐 출렁거리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번 충격을 미리 흡수했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살짝 쉬더라도 다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테이퍼링은 기본적으로는 내년 초가 될 것이고 좀 빨라져야 연말이다. 자, 빨라지려면 뭐가 돼야 된다? 고용이 안정되고 소비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물가도 올라오고 다 그래야 된다. 근데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물가 올라오고 하는 부분은 확인이 되셨을 겁니다. 자, 그 부분은 이제 CPI 지수가 이제 6월에는 0.9% 올라왔는데 7월에 0.5% 상승하면서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구매할 수 있는 우리 소비자의 심리 지수를 봐야겠죠.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가 70.2로 발표됐습니다. 자, 이게 어떤 수치인지 잘 모르시겠죠. 예상치가 81.2예요. 그러면은 심리가 예상보다 안 좋다라는 거. 전월도 81.2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심리가 지금 생각보다 좋지 않다라는 거. 왜냐?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백신도 나오고 해서 우리 다 투여를 받았는데 뭐 그 돌파 감염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 희망이 좀 사라졌죠. 그러면서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소비자 태도 지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채 금리가 또 급등하면서 문제가 되면은 테이퍼링에 대한 이제 논리가 한풀 이제 강세가 될 수 있는데 국채 금리 다시 떨어져서 1.28%대. 기존에 저희 연초에 1.7% 넘어갈 때 있었죠. 그때는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1.28%. 시간이 가면서 6월까지는 소수였고 7월 되면 좀 더 늘고 8월 되면 좀 더 늘고 9월 되면 좀 더 늘어날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테이퍼링 주장한 사람들이. 왜 테이퍼링이 다가오니까요. 그런데 국채금리가 이렇게 1.28대로 안정적으로 간다? 그러면은 논리는 약해진다라는 거. 그리고 달러 약세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환율 좀 걱정하신 분들 월요일에는 환율이 좀 안정되면서 화요일이죠. 화요일장 같은 경우는 조금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월요일날 뭐 갑자기 뭐 강달러 현상이 나오지만 않으면은 화요일장은 지난주하고는 좀 다르게 흘러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우지수 같은 경우 그래서 사상 최고치 돌파, 나스닥은 이제 사상 최고치 바로 또 코앞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몇 포인트 남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스닥도 이제 뭐 잘하면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돌파할 가능성 충분하다. 자, 우리나라는 말씀드렸듯이 좀 어려운 흐름으로 넘어갔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반도체주 얘기가 중요하니까 업종보다는 반도체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거까지만 볼게요. 간단하게 마무리만 볼게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 3150 지지해주면서 저점 매수가 일부 나왔다라는 거. 그래서 그나마 다행으로 끝났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저점은 지켜주려고 한다. 코스닥은 강세입니다. 개장 초에 투매가 나오면서 이제 뭐 1024포인트 정도까지 내려왔었는데 1020포인트 위면 강세입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030 아래만 내려오면은 그렇게 저점 매수가 잘 나와요, 우리나라가.
코스닥은 지금 굉장히 수급이 좋다. 강세 구간이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걱정할 게 없다라고 하나 말씀드리고, 우리 핵심인 반도체. 자, 삼성총수가 이제 가석방으로 출소돼서 바로 간 곳이 삼성 사옥입니다. 자, 건강 먼저 챙기겠다라고 해놓고 삼성 사옥 가서 먼저 사장단들 일부 뭐 만났겠죠. 그래서 뭐 가만히 있어도 찾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벌써 경영은 시작된 겁니다. 그 상황에서. 그래서 뭐 연휴에 뭐 공장을 직접 돌진 않더라도 적어도 뭐 이건희 회장 산소 둘러보면서 잠깐 들렸다 오던지 아니면은 다음 주에 전자 쪽 이제 사장단회에 있으니까 그쪽에 참석하던지 하는 방향으로 시작을 하는데, 자, 포인트. 삼성은 지금 삼성 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미국의 마이크론까지 모건 스탠리에서 공매도 리포트를 냈다. 자, 삼성전자랑 마이크론은 그나마 이제 목표가가 현재가거나 현재가보다 훨씬 위에요. 삼성전자도 98,000원에서 89,000원으로 내렸지만 그래도 이제 삼성전자 1월에 기록한 이제 사상 최고치 바로 아래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도 주가는 충분히 올라갈 여력이, 상승의 여력이 있다. 근데 SK하이닉스는 이렇게 밀어 내렸는데 아직도 20%를 더 내려가야 된다고 8만 원으로 정해놨습니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개념인데, 일주일 전에 15만 6천 원이라고 해놓고 일주일 만에 8만 원으로 반토막 내는 거는 뭐 누가 봐도 공매도 리포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반도체 쪽은 3분기까지 좋습니다. 3분기에 모바일 쪽 좋을 거고, PC 쪽 디램에 대해서 우려감 나오는 거, PC는 15%다라고 말씀드렸고 4분기부터 꺾일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4분기부터 뭐 꺾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 기존부터 얘기 나왔던 거고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던 건데 우려감 때문에 리포트가 나오니까 한 번 더 밀린 겁니다. 자, 그러면은 4분기에 정말로 그렇게 안 좋으냐라고 봤을 때, 특히 하이닉스가 제일 최악이냐, 전 세계에서 최악이냐라고 봤을 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는 양산 체제를 가장 먼저 갖춘 기업이다. 그러면은 DDR4랑 5랑 가격 차이는 40%다, 이 정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존에 DDR3에서 4 넘어올 때는 50%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40% 정도인데, 자, 가장 먼저 양산을 갖추고 DDR5 쪽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가격이 살짝 한풀 꺾이더라도 이 DDR5 힘입어서 이제 수익성 높은 신제품에 힘입어서 이 정도 꺾이더라도 일부는 상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까지 반도체 업황이 안 좋을 수는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보시면 되고, 그리고 4분기에서 내년 1분기 사이에 인텔에서 신규 CPU가 나옵니다. 맞는 소켓이랑 같이 DDR5로 호환이 돼야 되니까 신규 CPU가 나온다. 그러면은 오히려 인텔 CPU가 나왔을 때 재고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 부분은, 재고 부분은 해소가 된다. 그리고 현재 재고는 일주일치 정도밖에 안 남아있는 재고 바닥 수준이다. 이제 공급하는 이제 공급자, 생산자인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재고가 바닥인 상황이고, 공급받는 업체들이 재고가 조금 있다라고 하면은 잠깐 휴식했다가 추후에 다시 올라오는 것은 어렵지 않다라는 거 확인시켜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삼성 총수가 이제 결단을 내리는 것 중에서 미국의 반도체 공장 그리고 이제 배터리 공장 짓는 거는 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고, 이거는 제가 말씀한 대로 여러분들도 이제 귀에 못이 박히게 들으셔서 개인 투자자분들 굉장히 스마트하시기 때문에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십니다. 거기에 백신 구매해 오는 것도 이 부분도 국가에서 시켰으니까 이것 때문에 뭐 풀어준다라고 얘기하니 일단은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고, 여기에 추가로 이재용 부회장이 그 수감되기 전에 제일 많이 돌아다녔던 곳이 이제 반도체 관련 쪽이죠. 2030 비메모리 반도체도 이제 1위를 차지하겠다. 그래서 평택 쪽 계속 돌아다녔는데 평택의 가능성이 높고, 그 외에도 이제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 공장 증설 가능성 충분합니다. 최근에 인텔이나 TSMC가 이제 거의 뭐 과격하다 싶을 정도로 이제 강력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삼성도 추가적인 투자할 가능성 충분하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DB하이텍 같은 경우 이 매각 이슈가 있었는데 지분 매각서를 이제 DB 측에서는 부인을 했습니다. 기존 주주분들과 국내 반도체 업계가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이럴 거면은 지분을 매각하는 게 더 좋긴 한데, 그래서 차라리 LX 그룹 같은 경우 LX 세미콘을 보유하고 있는 실리콘웍스였죠, 기존에. LX 세미콘이 이 팹리스 쪽 그리고 DB하이텍의 파운드리 쪽을 이제 같이 운영하면은 투자도 좋고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부인을 했습니다. 그 외에 현대차 그룹도 노릴 수 있고, 기존에 과거에 포스코랑 현대중공업 쪽도 하이닉스 매물 나왔을 때 뭐 이미
너무 오래된 일이죠. 10년도 더 된 일이니까 나왔을 때 다 노렸었는데 그 기업들 외에도 추가적으로도 노릴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물이 나오면은 솔직히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할 것 같습니다. 지금 공장 증설을 작년부터 했어야 되는데 공장 증설을 계속 미루고 있는 것만 봐도 DB그룹에서 갖고 있는 것보다는 이 DB 쪽에서 지분 갖고 있는 거는 좀 매각을 해서 더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기업으로 넘기면 좋지 않을까. 경영권 프리미엄 충분히 쳐준다면 가능성이 있을 거라 봅니다. 반도체 기업은 해외로 유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국가산업이기 때문에 하이닉스 때도 중국 기업이 사가려고 했는데 못 사가게 했죠. 그래서 DB하이텍이 판매된다면 국내 기업들 중에서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한솔케미칼. 반도체 소재 쪽 호실적 뭐 당연한 거고 실리콘 응급제 성장성까지 갖춘 기업이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고 저희가 5, 6년 전에 2015년 16년 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5만 원대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6만 원대도 또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계속 그랬는데 지금 벌써 뭐 30만 원까지 와 있네요. 앞으로도 성장성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CIS 수주 증가로 해서 유형 자산을 양수하기로 결정했다. 공장 부지 확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의 코스모신 소재 예를 들어드리면 자 코스모신 소재가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그래서 가격이 하락할 때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저희 영상 오래 보신 분들 기억나시죠? 자 코스모신 소재가 이 구간입니다. 정확하게 개파락이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이때 그러면서 이제 하락이 나왔는데 이 기업이 유상증자를 한 이유는 공장 증설이다. 어떤 공장? 신사업으로 진출한 양극재 쪽이다. 2차전지 양극재, MCN 쪽이 잘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을 오히려 확보한 것으로 생각해야 되니까 단기적으로는 주가 희석이 나올 수 있다. 유상 증자에서 주식수가 늘어났으니 희석될 수는 있다. 단기적인 것이고 요 단기적인 흐름 지나면은 9,000원을 회복할 텐데 9,000원 회복할 때만 들어가셔도 여러분들 충분히 투자의 개념으로 보셔야 된다. 나중에 이 MCN 쪽이 발전하면서 코스모신 소재가 얼만큼 수혜를 받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충분히 해드렸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고 자주 말씀드렸었는데 그 후에 9,000원대 회복할 때 들어가신 분들만 해도 지금 이미 5만원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도 끝이 아니라고 보고는 있지만 최근에는 그래도 너무 이제 약간 과열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뭐 쉬었다가 가는 게 더 좋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튀어오르면은 슈팅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휴식을 취한다라고 하면은 휴식 후에는 또 관심 가져도 되는 종목이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CIS 같은 경우도 유형자산 양수, 공장 부지 확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주 증가했다라는 거 들어보시면은 수주 증가, 공장 부지 확보, 공장 증설하겠네. 그러면은 코스모신 소재처럼 될 가능성 충분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제이시언 시스템이 나왔네요. JC 케미칼 2분기 실적 잘 나왔습니다. 뭐 더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네요. 탄소 배출권으로 해서 뭐 가장 대표적인 종목 중 하나다라고 누누이 소개해드렸고 저희도 자주 매매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좋아졌는데 이제 탄소 포집도 함께 보시면 좋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올라오려다 한풀 꺾이긴 했는데 탄소 포집 관련주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자, DB손해보험 금융 3종 은행, 증권, 보험 중에서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저라면은 지금 가장 양호한 게 보험주, 그 중에서 손보사다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 우려되면서 이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차라리 DB손해보험이 51,000원 저항받고 있는데 돌파하면은 좋은 모습 보일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그 이후로 다음 저항인 55,500원까지 돌파해서 이제 6만원대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이제 6만원대 돌파하게 되면 6,500원 정도 안착하게 되면은 또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 손보사가 가장 좋다. 그 중에서 DB손해보험 제가 뭐 과거부터 많이 말씀드렸는데 DB손해보험이 현재는 제일 세고 그 다음이 현대해상 정도 보시면 됩니다.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26,000원 이제 막 돌파해 있습니다. 그래서 26,000원 여기서 안착한다라고 하면 한 차례 더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다음 목표치는 자 28,000원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가장 대표적인 종목은 뭐 삼성그룹이 삼성화재가 되겠죠.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무겁기 때문에 22만원 넘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22만원 넘어가면 25만원까지는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저항 돌파 못했습니다. 그럼 가장 강한 거는 DB손해보험이 가장 주가 레벨이 높고 그 다음 현대해상, 그 다음 삼성화재, 코리안리 같은 경우는 아직도 뭐 바닥권 기고 있으니까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스코비 같은 경우 이제 자회사 아피메즈가 정부 선도과제 1단계에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임상 3상 펀딩 마무리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보유하신 분들이나 신규로 보실 분들은 신규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고 4,200원 이 구간을 유지해 주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탈하면 한 차례 뭐 수익 실현한다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자, 셀트리온 그룹주는 실적이 발표됐는데 2분기는 실적이 뭐 아주 기대감이 높지 않다. 3분기부터 기대감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3분기에는 유플라이마랑 그 램시마 SC랑 그리고 일본에서도 서주마 지금 51% 넘었다 점유율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들어가고 레키르와주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브라질이랑 뭐 다 승인을 받고 있죠. 파키스탄 외에도 유럽에도 이제 그 3분기 4분기 초가 되겠네요. 4분기에는 이제 정식으로 허가받을 가능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3분기까지는 주춤해 2분기까지 주춤해서 3분기부터 점프하기 시작해서 4분기랑 추가적으로 계속 좋아진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이 한 단계 점프하는 도약하는 계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3분기부터 한 번 더 점프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계기를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그룹주 보시면 되고 자, 쇼박스는 이제 호실적 그리고 저평가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이제 뭐 한 번 나왔었는데 여기에 이제 넷플릭스에 야차를 공급한다, 영화 야차를 공급한다라고 하면서 이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는 다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갭상승이 나왔는데 유지되지는 못했네요. 이 4,500원에서 4,600원 구간을 넘어가는 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차라리 지금 싸다고 들어간 것보다는 요 조금 비싸더라도 지켜보다 4,600원을 회복한 다음에 들어가는 게 조금 더 나아 보이기도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크래프톤은 이제 40만원 구간 가면은 좀 매력 있는 구간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40만원 초반 정도는 벌써 두 번이나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라왔는데 실적은 좋습니다. 배틀그라운드 뭐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배그 모바일 뭐 해서 배그 쪽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도 시장 진출한 부분이 텐센트랑 인도 분쟁으로 해서 튕겨 나온 게 문제가 됐었는데 그 부분은 직접 현지법인 세우면서 직접 진출했다. 그러면 텐센트 통해서 가는 것보다 직접 수익이 더 커진다라는 거. 인도에서 인구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 하면은 이제 중국 그리고 인도를 꼽을 수 있는데 인도에서 이 정도 인기 있다라고 하면 뭐 말 다 한 거죠. 그래서 크래프톤은 앞으로도 뭐 꾸준한 실적 보일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인터파크 매물 나온 거는 진작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이 구간부터 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3천억에서 4천억 정도 사이의 매각 가격 예상되는데 야놀자 트릿닷컴 이 두 개 기업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다가 롯데랑 이제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는 관심 없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KG그룹 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10개 이상 그 기업이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후보 대상자들이. 그래서 다시 한번 인수전이 뜨거운 거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9,000원 구간 뭐 중요하다 보시면 되고 자, 스마트 스터디 이 얘기도 굉장히 오래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스마트 스터디라고 하면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유니콘 기업에 상장했고 아기 상어 콘텐츠 아실 겁니다. 핑크폰과 아기 상어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스마트 스터디 삼성출판사의 자회사입니다. 아들이 운영하는 기업이니까 해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18.53%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장하게 되면은 이건 플러스 알파다. 상장 안 해도 그냥 아기상어 자체 스마트 스터디의 성장성만으로도 충분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상장하게 되면 플러스 알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상장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마트는 자회사 쓱닷컴 상장하는 거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주관사 선정했고 입찰 제한 요청서도 발송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베이 코리아 인수할 때 이마트 수혜 받을 겁니다. 그런데 탑픽이 뭐다? 탑픽은 신세계 INC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결과 보시면 알겠죠. 신세계 INC는 다시 한번 고점을 넘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지금은 이제 단기적으로 상승을 했으니까 휴식 구간 취하면은 그때 다시 한번 모아가는 것도 충분히 좋아 보입니다. 신세계 INC는 탑픽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베이 그리고 쓱닷컴 상장하는 거 신세계 INC가 좋다 말씀드렸고 DPC는 뭐 워낙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2분기 실적 양호하게 나왔는데 자체 기업에서는 본업에서는 별거 없고 자회사인 100% 자회사인 스틱인베스트먼트가 잘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스틱인베스트먼트도 이제 도종환 회장이 얘기한 이 합병 조건에 이미 충분히 갖춰졌기 때문에 DPC와 합병 여부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뭐
더 뭐 수면 위로 떠오르진 않았는데 이 부분이 성사가 된다라고 하면 합병 이슈가 성사된다라고 하면 DPC는 자연스럽게 이제 스틱 인베스트먼트 이 투자사로서 가치를 인정받는다라고 하면은 더 좋은 효과 그리고 그랩 상장 앞두고 있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빅히트 하이브로에서도 돈을 많이 번 것으로도 많이 말씀드렸죠. 자, 마지막으로 휴젤 인수전입니다. GS 컨소시엄 얘기가 나왔는데 기존에 신세계에서 인수한다라고 했다가 이제 무산됐죠. 그래서 삼성물산 신세계 구도였다가 지금 어디냐? GS그룹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고 골드만삭스에서 붙었습니다. 그러면은 휴젤 같은 경우도 한 차례는 국내 뭐 보톡스 1위 기업이니까요. 메디톡스, 휴젤 뭐 이쪽은 많이 말씀드려서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골드만삭스랑 GS랑 이게 큰 물이 좀 두 개나 붙었다라는 거, 인수정이 좀 뜨거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근 증시 혼자 하기 어렵다면은 지금이야 장 자체가 외국인들이 저렇게 갑작스럽게 매도로 나오면은 대응하기 어려운 구간이실 겁니다. 자, 이런 구간에서는 미래에 대한 계획, 준비가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그 계획은 저희가 함께 헤쳐나가고 지금 구간보다는 연말까지 갔을 때 단기보다는 연말까지 갔을 때 굉장히 좋은 이제 트레이딩 구간이 나온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도 저는 다음 주부터는 반등 구간이 될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구간 잘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 이달 말에 올해 말에서 내년 초까지 해가지고 좋은 수익 올리시고 편안하게 따뜻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